한국은 전 세계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남아있는 체제에 의한 군사적 대립을 하는 일체의 교류가 없는 약간의 평화적인 어떤 노력도 다 봉쇄당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휴전선이라는 이런 어떤 라인을 따라서 심지어 바다 위에도 NLL이 있습니다. 군사력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나라, 우리는요 이걸 잊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제가 군을 갔든 안 갔든 매일 밤에 수십만 명이 바다와 땅과 하늘 위에서 이 좁은 국토에서 북과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인간이 저게 정상이 아닙니다. 핵과 미사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고요. 자기의 이복형까지 죽여버렸습니다. 자, 이미 말레이시아 수사 당국이 밝힌 부분에 북한의 리정철이라는 인물이 화학 독극물 전문가가 체포되어서 구속되었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여성이 한 명씩 체포되어 있고, 북한 사람 4명이 그 직후 출국을 해서 북으로 도주를 했다는 것까지 나왔고, 이제 김한솔이 시신을 인계를 받으러 쿠알라룸푸르로 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말레이시아 정부와 북한 간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북측이 대사를 평양으로 불러들였다, 이런 관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어지간하면 북한을 봐주려고 했을 건데 봐줄래야 봐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북측은 사망자는 김철인데 한국과 결탁해서 정치적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고, 말레이시아의 라작 총리는 수사 결과를 절대 확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옛 소련 KGB식의 독극물 스프레이로 특수한 새로운 특수 독극물로 심장쇠약을 일으켜서 자연사로 이렇게 만들라 했다라는데 북한이 좀 어설펐을 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실제로 말레이시아조차도 북한의 짓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인들은, 야당 일부 정치인들은,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마치 남 이야기 가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아직도 가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북측이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용의자의 이름, 얼굴, 신분까지도 다 밝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희한한 논리로 북한이 했다면이라는 3인칭이거나 유체이탈 합법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비판이 있어서 그런지요, 어제 말레이시아 수사에 대한 북한의 협조를 촉구했는데요, 이 협조를 촉구했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김정남 피살 사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연루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북한 당국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 용의자가 북한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한 당국이 이들을 말레이시아에 보내서 수사에 협조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면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배후가 북한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 국제사회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도 이 단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은 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했는데도 사시가 자기까지 또 테러를 당할까봐 도착 사실을 지금 공식 확인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마스크하고 안경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려가지고 마치 특수 경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아버지를 확인한 것 같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이 가족들이 시신을 갖다가 인도를 받는 부분에도 지금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것이 우리가 남의 일, 북한 내부의 저들끼리의 싸움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결국 이런 북한의 이 위험한
이런 태도들은 한국에 앞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사안이고, 왜 북한만 이렇게 등장을 하면 항상 그 앞에서는요, 이 야당의 대선 후보들은 작아지는가? 야당은 왜 북한만 등장하면 이렇게 흐물흐물해지는가? 진짜 제가 묻고 싶은 대목입니다. 제 생각에는요, 오늘날 야당의 주축이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치명적인 뭔가가 있다. 그 뭔가가 뭐냐? 이념적인 동조이거나, 그것은 야당의 상당한 국회의원들이나 야당의 주축 중에 일부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주사파나 NL 주사, 더 나아가서 김일성주의 이런 부분에 한때라도 공감을 했던 사람의 입장에서 양심에 끓이기지는지, 안 그러면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봅니다. 이것은 저는 쉽게요, 누구를 종북이라 하고 단정을 하고 공격을 하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 방송을 들어보셔서 알잖아요. 옳고 그런 데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지 적당히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보수 성향이 있다고 해서 보수 쪽의 비리나 잘못에 대해서 감추는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비판하는 사람일 거는 알 겁니다. 야당 내부와 야당 주변과 제야와 여기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도저히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성역이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우호적이거나 옹호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지금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요, 정세현이라고 통일부 장관은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정치 권력의 속성이다. 절대 권력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73년에 박정희 대통령도 DJ를 납치해 죽이려 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김정남을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김정은은 자신의 안위에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잠재적인 이 라이벌 김정남을 제거하려 했을 것이다. 이 사건을 갖고 남북 대화를 하지 말자는 것은 잘못된 거다. 국가적으로 불행한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속성들, 마치 이번에 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두고, 자, 거기에 관련된 사람으로 죽인 여자들과 같이 있었고 그들을 갖다가 발탁을 했고 같이 다닌 사람이 북한 사람이 체포가 되었고 또 있던 4명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쯤 된다고 하면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마당에 이것은 김정은에 의한 김정남 피살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말을 하면서 이런 정말로 국가 안보에도 위태로울 수 있고, 김정은에 저렇게 뭐라고 합니까? 걷잡을 수 없는, 한마디로 이 파괴적이고 이 잔혹한 이 속성이 앞으로 남북관계에도 적용이 된다 그러면 예측불허한 도발이나 어떤 대응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안보 문제에 잘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김정은이 김정남을 죽였다면이라고 하면서 남이 이야기하듯이 유체이탈 합법을 쓰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피치 못할 속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걸 인정하게 되면 김정은이 김정남을 죽였다.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은 호전적이고 잔혹하며 한마디로 인간으로서 상식을 가지지 않은 놈이다. 이렇게 되면 남북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사드 배치도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한미일 MBD도 체제도 구축해야 되고, 전시작전권 이양도 지금 받았으면 당분간은 안 되고, 한미동맹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연결될까봐 그게 싫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북 정책은 제재도 하면서 대화도 지속하자, 병행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안보 문제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런 한국의 안보 상황에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사람이 이번에 김정은의 김정남 피살 사건을 말하는 태도나 이것에 의해서 안보 흐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이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부분. 이 부분은요, 전 국민은 김정은이 김정남을 죽였냐고 물어보면 제가 볼 때 80, 90%는 죽였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은 여기에 죽였다면이라고 단서를 붙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정말 신기한 게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것도 비슷비슷해요. 전반적으로 사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정권에 가서 논의를 해보자 하는 것도 반대라고 치면 반대가 조금 우세합니다. 자,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환장을 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한마디로 세상사를 바라보는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도 눈이 멀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까?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는데 제가 행복했습니까? 저는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정권 잡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인데도 별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정권을 잡는다고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맹목적으로 누구를 추종하거나 맹목적으로 누구를 지지하지 말고 그들 중에 잘못한 것은 잘하도록 고쳐가면서 지지를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보세요. 요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태극기를 든 분에 대해서도 비판할 거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대선 후보가 저런 식의 안보관이나 대북관을 가지고 있는데 비판을 하지 않고 그런 것들 전부 다가 마치 낙인 찍기나 안보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에 따라갑니까? 저는요, 이런 정도의 인물이, 이거는 국가적으로 가져야 될 최소한의 국민으로서의 기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후보 안보관 분명하게 밝혀보세요.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안희정 후보도 애매하게 이야기하는데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밝히고요. 그리고 되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나라가 자빠지든 썩은 문드러지든요, 북한하고 뒷구멍을 파든 앞구멍을 파든 그때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당신들의 안보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 바랍니다.